제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정부의 추경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세수 결손이 2조 원 이상 발생한 회계년도가 5번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은 전부 세입 예산액을 경정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번 중에 4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6조 원이나 되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존중한다면 또 재정정책이나 예산정책의 기본적인 민주성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세입 결손이 발생해서 세입 경정을 했던 추경의 경우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이랄지 특이한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추경을 추진을 했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경을 하게 된 것이지 세입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해 감액 경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대안 중에 하나이겠으나 어떻게 대안이에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라는데 차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기 여건이나 국가재정법 요건이 맞았을 그러니까 경우에는 말을 슬슬 돌리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저희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돼요, 안 돼요? 국가재정법에 세입 결손으로 추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세수에 차질이 발생했는데 그 때문에 지출에도 큰 영향이 미쳐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도 56조 원이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가 채무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23년도 회계년도 국가 채무가 59조 1천억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의 국가 채무이고요. 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 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었으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정확하게 지킨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가 채무는 저희가 딱 정해진 봅시다.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정보통신기금이 부족해가지고 우체국 보험료 적립금에서 차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입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합법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 이차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회계 내의 거래입니다. 그래요? 국가재정법 18조 20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총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총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19조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169조 원, 외국환 평형기금 27억 달러. 이것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으로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정보통신기금 차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칙의 위반 아닙니까? 예산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중앙 정부가 완전히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를 규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고채든 주택채건 외평채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금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잘 모르겠네.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기금 정부 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채는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외평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요 세 가지 기금에서 한도액을 다 정했잖아요. 예산 총칙에서.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 그 정부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십시오. 예산 총칙에 규정한 부분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도 세수 부족으로 안 되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족해서 우체국 보험정리금 활용한 거잖아요. 2007년부터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을 가지고 차입한단 말입니까? 이런 국가재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의 태도입니다. 예?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부가 편성하지만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졌습니까? 단순히 그냥 추계의 오류상의 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차관께서 계속 올해 그러면 세수 전망은 어떠냐라고 하는 데서 답변을 회피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23조 2천억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라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어느 정도 사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수 결손 전망도 이 즈음에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8월 초에, 9월 초에 뭐 중간 연합 결과를 9월 봐야지. 초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한 일주일 상관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 규모가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가 지고지선하지 않잖아요. 기획재정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희 세수 결손과 오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가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 야당의 의견도 듣고 여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 또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